It's my life. 신창환 교수의 Can Your Life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정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렇게 바쁘신데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교수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음. 부교수입니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재료광막공학, 재료결정학, 그다음에 에너지 복합 소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한국에서 학석박을 다 하고 이제 미국에서 포닥을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하고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은 거의 같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박사학위 할 때는 제가 이제 나노 소재, 산화물 반도체 그런 걸 이용해서 태양전지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광전 촉매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쪽을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열을 전기로 바꾸는 그 열전 소자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경북대에 들어와서는 현재 페롭스카이트라는 새로운 물질을 이용을 해서 태양전지 또는 그 핸드폰 카메라 같은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산업적으로 네. 각광받는 그런 쪽을 첨단 분야를 또 연구하고 계시네요. 이 신소재 공학과가 뭔지 좀 한번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소재공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공학과랑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료를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음식 재료도 포함됩니까? 뭐 이러는데 주로 무기 소재, 그다음에 고분자 소재, 금속 소재 이런 세 가지 바운더리로 이제 저희가 주로 배우고 무기 소재. 여기서 네. 무기는 워가 그쵸. 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탄소가 없는 예, 유기무기 할 때 네. 무기 소재입니다. 무기 소재 또 네. 하나가 금속 소재, 금속, 그다음에 고분자 소재. 고분자. 네. 그럼 우리 학교는 그렇죠. 금속공학과도 있고 맞습니다. 고분자 공학과도 있고. 맞습니다. 첫 편에 우리 고분자 공학과 교수님도 출연을 아, 네, 하셨었는데 고분자공학과 이동민 교수님. 아, 예, 잘 봤습니다. 고분자, 금속, 네. 무기 이렇게. 네, 그래서 다 통합해서 보통 재료공학과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은 그 세 가지 전공이 따로따로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네. 다 재료공학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좀 더 세분하게 학과를 나눠서 네. 학생들을 교육하고 네. 전문가를 양성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재료공학 쪽 파트가 운영되고 있고 네.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한 10년 되셨고 네. 최근에 뭐 태양전지 이쪽을 많이 연구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보니까 반도체하고 태양전지 이쪽을 최근 연구로 많이 하셨던데 네. 또 반도체하고 태양전지하고 이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나? 태양전지라는 게 일단 기존에 사용되던 태양전지 소재는 실리콘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실리콘이거든요. 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전지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서 전자와 홀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데 얘들 밖으로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소자 내에서 전위 차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 전위 차이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 정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좀 어려워지고 있네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게 필요하고 그걸 접합시켜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이 전자와 홀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자체가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소자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특성, 전자를 이동시키는 특성, 그다음에 밖으로 이제 기전력을 생성해서 밖으로 뽑아내는 특성 이게 모두 다 이제 반도체 특성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소재 연구, 태양전지 연구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는 대부분 실리콘 소재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재로서 아까 말한 페로브스카이트 정확합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 그걸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네, 네. 그 만든 반도체를 태양전지에 활용하는 네. 그런 식의 연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또 하시고 계신 건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건물의 옥상 같은 데 해놓는 태양전지 네, 지금 그쪽- 그쪽에도 많죠. 네, 저희 학교도 이제 건물마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차원에서 태양전지 패널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연구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에서 보이는 그런 태양전지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 최종적으로 형태는 비슷해질 수 있지만 들어가는 소재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형태는 같을 수 있지만 네. 소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물에서 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실리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 실리콘 태양전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아. 있고 현재 상용화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실리콘 태양전지 또는 3호족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호족 반도체 태양전지는 성능이 제일 우수한 태양전지이긴 한데 굉장히 가격이 단가가 높고 공정이 또 되게 느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유망한 태양전지이긴 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곳이 그러니까 비싸도 상관없는 군용이라든지 우주용 이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통신위성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위성 같은데 보면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패널 같은 게 보이던데 네. 그게 이제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없으면 위성이 아예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도 해야 되고요. 아, 예, 각도도 조절도 해야 되고 아 그때는 이제 네.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그 에너지원을 네. 태양전지로 우주용 태양전지로 쓰고 맞습니다. 있고. 그 안에 전자기기들도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음.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아. 원래 태양전지가 에너지를 변환을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는 게 태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전지가 한 몇 년 전부터 신재생의 에너지 네. 이런 관심이 늘어나면서 또 태양전지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목적에 특화된 그런 태양전지 쪽을 연구하고 계시고 아, 그쪽을 네. 관심 분야로서 지금 계속 네네. 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 이제 음. 말씀하신 부분이랑 맞는 얘기인데 실리콘 태양전지와 3호족 태양전지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전지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석 연료를 태워서 하는 화력 발전 단가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내려갔다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피기가 어렵습니다. 피기가 어렵고 또 약간 좀 무겁다든지 뭐 그러면 단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가가 조금 더 높다든지 뭐 공정상이 좀 복잡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다 해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자연에서 채취되는 물질인가요? 아니면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용어 자체는 결정 구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무기 소재들은 안정한 상태가 되면 벌집 구조. 벌집 구조도 있고요. 네,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안정된 구조가 네, 있고 네. 벌집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고유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구조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들어가는 원자의 종류도 다 다르고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결합 거리 다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입니다. 아, 이게 어떤 물질이라고 해서 네. 어떤 자연에서 채취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런 물질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이런 결정 구조를 가진 그런 물질이나 구조를 가진 예. 것들 통칭해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물질에는 뭐가 있나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칼슘 타이타네이트라고 하는 아이를 발견했을 겁니다. CaTiO3라는 화학식을 가지는 물질이 아마 탄광에서 그러니까 광석으로 이제 채취가 됐었고 이걸 독일 과학자였을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자 분의 이름을 따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 결정 구조를 페로브스카이트로 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륨 TiO3 뭐 이런 물질들 뭐 등등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가 이제 거리 조절을 하면 이제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그 조리개가 조였다 하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앞전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소자가 이제 전기를 받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거나 뭐 이런 걸 앞전소자라고 하는 또 그 반대 압력이 들어가면 전기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걸 앞전소자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소재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이런 계열의 소재들입니다. 이 소재는 이미 이제 아까 뭐 카메라 말씀도 하셨지만 네. 여러 군데서 활용되고 있고 네, 여러 군데서 활용됩니다. 근데 제가 태양전지에 적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좀 특이해서 국내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많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소재는 유기, 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바륨, TiO 이런 세 가지 무기 원소들이 들어가서 결정 구조를 이루는데 제가 하는 거는 유기물이 하나가 들어가고 유기물이 이제 예를 들면 뭐 CH3, NH3라고 하는 이 분자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그 옆에 뭐 이제 다른 또 금속 원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로겐 원자, 그러니까 요새는 아이오딘이라고 배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 때는 요오드라고. 저도 요오드라고. 네, 아이오딘이라고 봅니다. 아이오딘이라는 원자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들어가서
기존 그 페로브스카이트랑도 살짝 다른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다라고 부르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네. 그게 또 결정 구조 자체에 변화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 높이려고 네,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제가 이해를 한 건가요? 전공자만큼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태양전지 아까 경제적 효율성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화력 발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네.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나 태양전지? 이 태양전지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전지의 장점을 꼽으라면 일단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빛이라는 게 이게 태양이라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나 지구의 그 수명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음. 태양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에 있든 다 사용 가능하다. 실내에서도 사실은 빛을 많이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성이 되게 간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휴대성이 네. 좋다는 얘기는 소형화될 수 있다. 네, 소형화될 수 있고 가볍게 만들 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래야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 태양전지가 안전한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에너지 저장이나 변화 소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채로 전 에너지를 뽑아내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그냥 전자가 나오는, 전류가 나오는, 그래서 뭐 폭발적인 열이 발생한다던가 뭐 가스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는 에너지원이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비가 온다거나 흐리거나 그렇죠. 그러면 태양전지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로 대형 플랜트를 지을 때는 유리한 지형과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항상 태양전지는 배터리와 같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장할 수 있는 네, 저장할 수 배터리가 있는. 같이 이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이긴 하지만 한국 네. 같은 경우 외국이나 이런 아주 넓은 평원지대가 극히 드문 한국 지형에서는 네.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세요?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태양전지를 하시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사견임을 네. 전제로 해서 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파워플랜트로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산도 많고, 예, 그다음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이제 보통 사람이 살거나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태양전지 막 설치하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태양전지 하는 입장에서도 그거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제가 생각하는 태양전지는 주로 도심에 BIPV라고 해서 BIPV.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네. 건물의 외벽이나 옥상 네. 또는 주차장, 도로. 프랑스에서 이제 고속도로인가 거기다가 밑에다가 태양전지를 깔아가지고 아 그 위에 그럼 차가 차가 다시 지나다니고 그렇게 강화 유리 같은 것들 강화 유리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사용한다던가 네. 또는 비행기나 요새 무인 정찰기 등등 뭐 드론도 네. 많고 하는데 이런 그 무인기나 인공위성 등등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맞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양전지 개발을 해서 파워플랜트에 유리한 저런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국 지형의 특성상 조금 불리한 면도 일단 예, 한국 지형에서도 유리한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 네, 산지가 아무래도. 많고 제가 어느 방송인가에서 들었었는데 네, 사하라 사막이랑 저쪽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예, 하루 종일 뜨거운 그 태양열이 쏟아지는 데다가 네네. 태양전지를 쫙깔면 인류가 쓸 수 있는 뭐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충 계산해봤는데 요새 유튜브에서도 이런 태양전지 관련 많이 네,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유명한 분들도 이제 챗GPT나 이런 데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계산도 하고 해보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에 떨어지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 네, 양이 네. 태양 에너지 양이 태양 에너지량이 한 1시간 정도를 받으면 이게 1년 동안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상당한 에너지가 오고 네, 맞습니다. 인류가 그걸 잘 활용한다면 지금 에너지원 고갈 뭐 에너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에너지원 뭐 이게 또 정치적 문제하고 좀 연관돼서 그런 거. 그 안 된 이유를 무조건 전치적으로 돌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 쓰는 것보다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마 태양전지 플랜트 설치 유리한 쪽에서는 많이 쌀 거고 불리한 쪽에서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쨌든 인류의 그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가 봤을 때는 필수인데. 에너지가 필수고 환경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100% 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한 조절, 그 또 가는 동안에 과도기에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에너지들과 지금 새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들과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면서 줄여나갈 것이냐, 화석 에너지나 뭐 이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때는 갑자기 태양전지가 짱이야, 어느 때는 갑자기 태양전지 나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게 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면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한 좋은 에너지원이라 그거는 맞는 거고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겠네요. It's my